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을 보고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좀 리커멘데이션을 좀 해드리자면, 우선은 악강 공간이 짧을 때, 즉 5mm보다 짧을 때 어떤 보철 방식을 선택해야 될지. 물론 임플란트를 깊게 식립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뭐 어떤 방식을 하든 다 좋겠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깊게 식립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우선 예전에는 저는 항상 UCLA 타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주조 방식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료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SCRP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가 자꾸 떨어질 거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그루브도 파고 그리고 영구 시멘트, 레진 시멘트를 써도 자꾸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 젊은 환자분들이나 굳이 골드나 메탈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UCLA 타입과 같은 그런 유지를 얻기 위해서 이 시밀레스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스크류 헤드가 조금 높게 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 스크류 타입보다 한 0.5mm 정도가 조금 더 이 스크류 헤드가 높게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교합면에 스크류 홀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어렵겠죠. 근데 메우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그 환자분한테 그 역학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열어두어도 나사가 쉽게 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이 좀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문제인데, 그거야 뭐 환자분께서 양치질 열심히 하시면은 그것도 문제 발생하지 않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에 이제 순축으로, 그러니까 스크류 타입으로 제작을 했을 때 순축으로 스크류 홀이 나오는 경우, 식립 각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일단 스크류 타입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심미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멘테이션 타입은 물론 스크류홀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미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 시멘트 제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체부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서브로 내리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잉여 시멘트가 남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영구 시멘트로 안 붙이고 프리미어로 붙이죠. 그래서 또 원하지 않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당혹스럽게 떨어져서 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는 앞에서처럼 이제 전치부에 앵글드 채널을 형성을 해서 이제 그 보통 트윈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도 제한이 있죠. 25도에서 30도의 리미테이션이 있고요. 더 기울어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제 시멘테이션 타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토론,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시뮬레스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일단,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요. 일단 눈여겨볼 것은 이제 리트라이버빌리티는 일단은 대부분은 다 있고, 시멘테이션 타입은 저는 이제 없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최소의 아강 공간, 전 이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전치부에 순축 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게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리미테이션이나 아니면 리커멘데이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좀 제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 나사 유지형, 일단 전통적인 시뮬레스 시스템이죠. 요거는 이제 짧은 체어 타임, 만약 컨택만 잘 맞으면, 그리고 낮은 악강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리트라이버빌리티는 뭐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스팅 방식으로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 부출물 재료가 제한적이다 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크루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신입 각도가, 즉 멀티플인 경우에 신입 각도가 어긋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죠. 뭐 멀티 유닛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복잡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SCRP 타입은 일단은 위에하고 스크류 타입과는 다르게 다양한 상부 부철물 재료를 사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구강 내에서 시멘테이션을 하고 나서 밖에서 잉여 시멘트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어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식립 각도가, 그러니까 멀티플에서 만약에 이제 식립 각도가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다, 그럼 뭐 아니면은 뭐
그 전치부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는 그때는 스크류 홀을 만들지 않고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때는 또 잉여 시멘트가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단점은 앞에서도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버트먼트 높이가 최소 4m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시멘테이션 과정이 어떻게든 들어가기 때문에 티어 타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널 타입에서 만약 신유각도 문제로 나중에 아예 뉴트럴 버빌리티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시멘레스 시스템은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뉴트럴 버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에는 제거할 수 있는 방식들을 다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멘레스니까 구강 내에서는 시멘트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장점인데, 뭐 실제로 시멘트를 사용하는 실린더 타입도 밖에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전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은 링크 타입도 원피스 타입 모두 시멘레스, 이건 트롤리 시멘레스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라던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낮은 악강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전치부에서 특히 앵글드 채널을 형성을 해서 이제 심미적인 보상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어버먼트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일단은 뭐 이런 역학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일단 베이스 어버먼트를 사용할 때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 좀 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리트라이버빌리티가 있는 지르코니아 수복물을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고요. 전통적으로는 UCLA 타입을 사용을 했었지만 이거는 좀 비심미적인 주조 수복물이었죠. 그리고 전치부에 스크류 홀이 있는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시멘트 리테인드 타입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이제 이 경우에는 리트라이버빌리티가 없거나 또는 잉여 시멘트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시멘레스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컨시더링 포인트인데, 일단은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임상 결과 데이터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계적 유지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조건에서의 여러 연구, 인비트로 연구들이 조금 더 소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쨌든 그 트윈제로도 그렇지만 그 호환 가능한 지대줄 사용에 대해서 그 이머전스 컨투어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커스텀 어벗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커스텀 어벗을 사용한 SCRP 타입 다 제 케이스들입니다. 그리고 트윈 제로를 사용한 케이스, 방사선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오히려 더 트윈 제로를 사용했을 때가 더 나은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스텀 어봇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컨투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친 듯이 갈아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트윈 제로나 어쨌든 시뮬레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엑설런트한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또다시 더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UCLA가 비교를 해볼 때 그 보철물의 기공의 정확도 측면에서 실제로 제가 기대한 바는 그 기존의 UCLA 타입과 그 정확도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딜리버리를 여러 케이스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그 주조 방식으로 제작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주조 방식보다 그 캐드 방식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그게 더 정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